내가 오래 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향해 가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 한다면 마음의 평안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꺼내서 스스로 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가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예의이고 정직이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묻든지 성의껏 설명하려 했고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것이 인간다운 태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조금 다른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는 사실 나쁜 말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 또 다른 이야기로 변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누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만났던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문득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자세히 설명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밖으로 나간 뒤입니다. 물처럼 흘러가 버린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나에게 사람을 대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단순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이 꼭 당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단지 호기심일 뿐이고 어떤 질문은 비교를 위한 것이며 또 어떤 질문은 그저 이야기거리를 찾기 위한 것일 때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계산적으로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심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은 아름다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해해 주던 사람이 내일도 똑같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관계는 늘 움직이고 변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가볍게 나누었던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몇 번 겪고 나면 사람은 조금씩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 속에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말은 꺼내도 괜찮고 어떤 말은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배우게 되는 대화의 지혜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 가운데 평생 존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는 따뜻하게 이야기하지만 필요 없는 질문에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삶은 비교적 조용했고 쓸데없는 오해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어떤 질문들은
지나치게 솔직하게 답할수록 오히려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삶의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너무 개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돈에 관한 질문, 자식과 가족에 관한 질문, 마음속 깊은 고민을 묻는 질문,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태도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 애쓰지 말자. 대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말을 선택하자. 그저 담담하게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인생의 많은 불필요한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무렇지 않게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는 가볍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형편은 어떠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생활은 괜찮으세요? 겉으로 보면 그저 안부를 묻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합니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가 물으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말하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넉넉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조용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이 남기는 여운은 길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여유 있게 산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부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기도 합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당신을 안쓰럽게 여기거나 때로는 은근히 낮게 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돈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길게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과장도 없고 숨김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네에서, 모임에서,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대화의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면은 마음은 금세 편안함을 잃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디에서 일하느냐? 딸은 어떻게 지내느냐? 며느리와 사이는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역시 처음에는 따뜻한 관심처럼 들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서로의 가족을 궁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속상했던 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작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많이 칭찬하면 듣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 그 말은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식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깊이 상하게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서운함을 세상에 대신 설명해야 할 존재도 아닙니다. 자식 역시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배려는 자식의 이야기를 필요 이상으로밖에 꺼내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자식에 대해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다들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걱정도 자랑도 불평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면 대화는 다시 가볍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따뜻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은 배려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이야기는 조금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줄이면 삶이 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사람은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보며 조금씩 배우게 된 대화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에는 돈이나 자식 이야기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질문은 겉으로 보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살다 보면은 어디선가 털어놓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누군가 진지한 얼굴로 괜찮으냐고 물어보면 그 말이 마치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 한 가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모든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순간의 감정으로 듣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의 한 부분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저 마음이 힘들었다고 말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누군가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조금씩 덧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이해한 방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의 진심은 사라지고 단순한 소문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닫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중심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일도 소중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시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아무 때나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혼자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글을 쓰며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마음을 풀어내는 길도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많이 힘드냐고 물어볼 때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하려고 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내 상황이 모두 담겨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마음을 괜히 다시 꺼내어 흔들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삶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늘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는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지나간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젊은 시절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저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대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의 이야기에는 누구에게나 후회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길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은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기억이 하나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이야기를 묻는다면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보다 이야기 자체를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이야기 속에서 배운 점을 설명하려 해도 듣는 사람의 기억에는 그 실수의 장면이 먼저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의 어려움이 어떻게 지금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 과정 전체를 기억하기보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크게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참 묘합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더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한 과거의 실수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와 다르게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꺼내어 설명한다고 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모습을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결국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로 평가받게 됩니다. 어제 어떤 실수를 했는지보다 오늘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나간 실수를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있었고 누구나 그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젊은 시절 후회되는 일이 없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은 오늘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시간이 담겨 있지만 굳이 모든 장면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말로 설명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편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은 흐려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결국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금 더 차분해집니다. 예전처럼 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과거의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래도록 존중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옛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았고 실수에 대해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의 삶을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말보다 삶의 분위기를 더 먼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마음속에 두고 오늘의 삶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과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돈 이야기도 조심해야 하고 자식 이야기나 마음속 깊은 고민도 쉽게 꺼내지 말라고 한다면 대화할 것이 너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해야 할 이야기는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조금 더 따뜻하고 가벼운 방향으로 바뀔 뿐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나누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감사와 칭찬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고 오늘 표정이 참 좋아 보인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공기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런 말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존재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 어린 말로 작은 칭찬을 건네면 그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기도 합니다. 나 역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좋은 대화의 주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병 이야기나 걱정거리를 자주 꺼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삶의 일부이지만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대화를 다른 곳으로 천천히 옮겨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본 하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참 맑다는 이야기, 길가에 작은 꽃이 피어 있었다는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느꼈던 생각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삶의 조용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경쟁도 없고 평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하루를 조금씩 나누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박한 이야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화는 지금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배움이 있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책을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짧은 글을 읽고 한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조용히 걷는 시간 속에서 마음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삶의 깊은 곳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점점 단순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조용히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라고 말입니다. 말을 조금 아끼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건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점점 가벼워져야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와 쓸데없는 걱정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면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은 늘 비슷합니다. 고맙다는 말, 반갑다는 말, 오늘도 건강하시라는 말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말은 작지만 오래 남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눴던 따뜻한 말 몇 마디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을 천천히 고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조금 더 조용하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